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한국 등 아시아 3개국 순방은 중국 견제가 주요 목적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 문제에 큰 진전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은 북한보다 중국에 쏠려 있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새 총리가 선출된 일본을 시작으로 몽골과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중국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과 협의할 사안이 많고 북한 문제도 논의되겠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발언들은 중국 문제에 집중해 있다면서 대중국 정책 논의가 중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at the dominant theme publicly stated in Secretary Pompeo's recent, comments toward Asia has been primarily about China. And with the Quad meeting going on, I think that it's likely that policy toward China will be top of mind.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중 어떤 추가적인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중국에 더 많은 시사점이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임무는 중국 대응에 있어 동맹과 협력국들을 이끄는 것이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오헬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I suppose that sort of thing is always hypothetically possible. It doesn't really feel very plausible or likely right now, given how much of a complete loggerheads we've seen in the relationship.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으로서는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지 알기 전까지는 어떤 전략도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도 다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도 북한 문제 진전을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이 설립 74주년을 맞았는데 북한에선 최고대학이라고 하지만 인터넷 사용을 사실상 금지해 국제대학과는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일성대는 북한 내 특권층의 자녀들 중심으로 입학을 허용해 인재 양성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가 북한 내 최고 대학이라고 하지만 QS 등 세계 주요 대학 평가기관들이 매년 발표하는 순위에서 평가 기준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를 방문했었던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도 북한의 인터넷 상황은 세계 최악 중 하나라며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암흑 속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 출신으로 북한에서 교수를 지낸 뒤 한국이화여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현인의 이대 초빙 교수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세계와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바로 폐쇄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창의적 사고의 자유가 없고 방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을 극도로 제한받으면서 중앙당국이 검열한 제한적 자료를 속도가 느린 인트라넷으로 검색하다 보니 연구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닫힌 세계에서 살고 대학에 가서라도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닫힌 세계에 살다 보니까 가까운 인재들이 다 굳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하고 닫아놓고 거기 순해진다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의 자유가 없으니까 또 세상을 볼 수 없으니까. 김일성 종합대 영문과 출신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유학 중 한국으로 망명한 유튜버 김금혁 씨는 북한의 최고 대학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중국에 나온 뒤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학 사흘 만에 인터넷을 접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면서 북한 최고 대학생들이 정보의 바다와 글로벌 소통 공간을 누릴 수 없다는 게 수치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21세기도 20년이나 지나서 2020년인데도 아직
인터넷 보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교육기관으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사실 북한 당국이 참 가릴 수 없는 부분들을 계속 억지로 그걸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하죠. 김일성 종합대 출신으로 한국에서 언론인으로 활동 중인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특권층을 위한 간부 양성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대학 내 뛰어난 인재들은 전체 학생의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평양의 권력층 자녀들과 핵심 기관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일성 대학의 정의가 민족 간부 양성 기지거든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걸 모든 대학들이 가치로 삼고 있는데, 민족이니까 글로벌하고 이게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일단 대학 자체가 폐쇄적인 거고. 전문가들은 김일성 종합대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보급한다면 스스로 깨닫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정보를 체제 유지의 걸림돌로 보는 북한 정권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당장 인터넷 보급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일부 전시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학교에 보위부가 존재하는 한 사상 검열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범 수용소 행렬만 더 늘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올해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모금액이 전체 목표 금액의 27%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삼중고로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국정운영 등으로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30일 공개한 대북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한 모금액은 2,860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 1억 700만 달러의 절반도 되지 않는 26.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원 규모로는 스위스가 52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500만 달러를 지원한 유엔 긴급구호기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한국이 400만 달러를 지원했고 러시아와 스웨덴이 각각 300만 달러와 250만 달러, 이어 노르웨이와 캐나다, 독일 등이 지원 국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9월까지 모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7%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연간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입니다. 대북 지원 단체들은 북한 지원을 위한 모금이 저조한 원인으로 대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인한 이동 제한과 제재에 따른 북한 내 송금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북한을 인도적 지원 수혜국으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mong the aid donors, and there is considerable aid fatigue for donors given to support humanitarian programs in North Korea. Of course, even if there was a larger level of funding for the UN programs in North Korea, the situation on the ground there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for the UN agencies. 데니엘 제스퍼 미국 친후봉사회 워싱턴 사무소장은 올해 대북 지원 상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년 연간 목표의 절반도 못 미치는 모금 상황은 복합적이며 때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진 지난 2018년 4월과 6월 사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의 모금액은 2달 만에 1.5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활발한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이 인권 유린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는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원도 어렵다는 겁니다. You've had American missionaries that have been put in prison. It makes it very difficult for us to be able to give aid when we have these kinds of things that are being done by the North Koreans.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대북 지원 모금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이 별도로 모금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 북한 지원 모금액도 목표치인 4천만 달러 가운데 9% 수준인 350만 달러밖에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의 취약 주민 54만 5천 명에게 생계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7월 한 달간의 지원 내용을 밝히고 임산부와 수유모, 보육원과 소아병동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그러나 어린이 식량 섭취의 85%가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유치원과 학교 대부분이 폐쇄된 상황은 관련 지원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잇따라 북한을 강타한 홍수와 태풍이 주요 농작물 수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식량 배급을 늘리고 농업을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3천여 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여전히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 평양 사무소는 이를 VOA에 지난 9월 17일 기준으로 북한에서 3,374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를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격리자는 610명으로 모두 북한 주민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0일 기준 2,767명에서 607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은 것이며 격리자 수는 한 달 전 1,004명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WHO 평양 사무소 측은 북한이 여전히 국경을 폐쇄하고 있고 신의주 단둥 접경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물품만 반입되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철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북한 기념우표를 팔 것을 일본 여행 대리업체에 요청했고 일본 당국은 판매 수익의 북한 송금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은 과거 북한을 방문했던 일본인 가운데 북한 우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의 기념우표를 판매하도록 북한 여행 상품을 취급하는 일본 여행업체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공안당국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9월 강원도 원산에서 개최했던 원산 국제친선 항공축전 기념 우표 판매가를 2만엔, 미화로 약 200달러로 제시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하는 모습의 우표 등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어려워지고 북한의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북한이 우표 등 기념품을 팔아 외화를 벌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일본 공안당국이 일본의 독자 대북 제재에 따라 우표 판매 수익이 북한으로 송금되는 내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